예술의 사생활 노승님. 태양왕 루이 14세 72년간 왕자를 지킨 최초의 발레리노.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군주나 정치가는 동시에 빼어난 신미안의 소유자였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고전 음악이나 미술 감상 모임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교양 강좌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서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이와 같은 예술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가장 스케일 크게 활용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다. 그는 통치 기간부터 남달랐다. 1638년 태어나 4살에 즉위하고 1715년 죽을 때까지 무려 72년 동안 왕자를 지켰다. 당시 30살을 넘지 않았던 유럽 인구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장수다. 물론 루이 14세의 장수 통치가 반드시 탄탄한 집권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 역사적인 절대 군주의 시작은 미미하고 위태로웠다. 아무리 조숙하고 총명하다 한들 고작 4살짜리 왕의 호령이 먹힐 만큼 세상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는 어린 시절부터 숨을 다할 때까지 암살과 질병의 공포에 시달렸다. 정권을 뒤집어 보려는 숙적들의 암살 시도는 차치하고서도 이 국왕은 선천적으로 병약했다. 루이 14세는 평생 온갖 병을 달고 살았다. 10대에는 천연두, 20대에는 성홍열과 홍역을 연달아 앓으며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성홍열을 앓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다 빠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한다. 남달리 미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로서는 이때부터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평생 가발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이 밖에도 피부병과 위염, 편두통, 치통, 통풍, 신장결석, 당뇨 등 대표적인 성인병들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단 것을 워낙 좋아해 군것질을 입에 물고 살다 보니 이가 다 썩어 30대에는 아랫니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40대에는 윗니마저 하나만 남기고 모두 뽑아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의 몸이 부실하니 정적들은 그의 병약함이 암살의 수고를 알아서 덜어줄 것이라 은근히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왕은 10살을 그럭저럭 넘겼다. 1648년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하던 안도 트리슈 모우와 루이 14세 그리고 귀족들의 특권을 빼앗으려 드는 실세 마자랭 추기경을 몰아내기 위해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프롱드 난이다. 폭도의 기세에 질려버린 연약한 모우는 어린 루이 14세를 데리고 허겁지겁 파리를 탈출했다. 왕실은 가까스로 생제르맹으로 피신했지만 이들이 노출시킨 기대 이상의 유약한 모습은 귀족들의 권력욕을 폭발시켰다. 여기저기서 온천수처럼 뿜어져 나온 반기와 폭동은 5년이 지난 1653년 중심을 잃고서야 제 풀에 사그라졌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는 어린 루이 14세에게
세 가지 영향을 끼쳤다. 첫째, 그렇지 않아도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그는 더욱 일찍 철이 들었다. 둘째, 어설픈 반란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절대 왕정을 구축하겠다고 결심했다. 셋째,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파리를 결코 사랑할 수 없었다. 1661년 모우의 비호 아래 있던 마자랭이 사망하면서 루이 14세는 본격적으로 왕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귀족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콜베르 총리를 비롯한 총명한 부르주아 출신들을 발탁해 요직을 맡겼다. 또한 지방 곳곳에 직속 관리를 파견하여 귀족을 감시했다. 반면 귀족에게는 국왕 직속 수건 담당, 국왕 직속 심부름꾼, 국왕 직속 낭독인과 같은 차마 웃지 못할 사이비 직함을 하사해 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스스로 나라의 핵심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든 사생활에서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직성이 풀렸다. 실제로 루이 14세는 좁게는 궁정, 넓게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무대이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궁정 사람들을 에티켓으로 포박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교양인인지 일일이 규정했으며 이러한 규범은 여자와 남자가 달랐고 귀족과 시종이 또 달랐다. 즉 이 시대 궁정의 예절은 무대 위의 각본과 같았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따를 때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주인공인 국왕 자신이었다. 더불어 그는 탁월한 흥행사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대의 비용으로 가장 화려한 공연이 프랑스 왕실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니 그 무대는 베르사유 궁전이었다. 베르사유가 처음부터 부와 사치를 상징한 것은 아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루이 14세의 아버지 루이 13세가 1624년 숲 한복판에 세웠던 소박한 사냥용 별장이 베르사유의 태동이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공격했던 수도 파리가 불편했던 루이 14세는 자주 베르사유에 들렀고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증축 예산은 오늘날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했다. 투입 자금이 무제한이라는 소문에 내놓으라 하는 예술가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이 궁전에 저마다의 걸작을 남기고자 했다. 수십 년에 걸친 공사의 결과 오붓한 분위기의 베르사유 사냥용 천막은 1만 명이 넘는 왕실 식구가 상주하는 한 달을 머물러도 다 돌아보지 못할 만큼 거대한 궁정으로 탈바꿈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망사르가 만들고 푸생과 로랭 등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던 화가들의 그림이 줄줄이 걸려있는 이 화려한 궁정의 미적 스케일은 귀족은 물론 유럽의 모든 왕실을 압도했다. 권력자가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루이 14세의 가장 남달랐던 점은 그 스스로가 예술의 주체, 즉 아티스트였다는 데 있다. 근사한 극장을 지어주고 인류 예술가들의 공연을 주최하면 VIP석에 앉아 관람하고 끝으로 오늘 이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왕 폐하께
우리 모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인사에 한 손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천성이 연예인이었다. 배우에게 향하는 박수조차 질투한 그는 자신이 무대에 서는 쪽을 택했다. 병약한 몸도 달랠 겸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발레를 배워왔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발레리노이기도 하다. 1662년 그는 갈고 닦은 춤 실력을 마자랭 추기경이 죽은 뒤 친정에 나선 것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왕은 주인공인 로마인으로 분장해서 춤을 추었고 디즈공을 비롯한 귀족들은 인디언으로 분장해 함께 춤을 추며 왕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이에 맞들인 루이 14세는 같은 해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는 카루자 축제에서 더욱 대범한 시도를 계획했다. 루브르 궁정 앞에 임시 야외 극장을 설치하고 1만 5천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그는 온몸을 황금 빛으로 덮어쓴 금빛 태양으로 분장하고 궁정 음악과 릴리가 작곡한 음악에 맞춰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을 선보였다. 이 춤을 계기로 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왕의 춤은 루이 14세가 32세가 되던 1670년까지 계속되었다. 왕의 춤을 단지 끼가 넘치는 국왕의 자기 과시로 보기에는 그 부수 효과와 상징적 파급력이 엄청났다. 머리에 금빛 태양을 이고 우아한 춤을 추는 왕의 발 앞에 화려한 복장의 귀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공연을 관람하는 백성들에게는 상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왕의 매력을 직접 확인하라는 기회를 제공했다. 바로 이것이 루이 14세의 통치 방식이었다. 다른 군주들과 비교할 때 루이 14세는 결코 피에 굶주린 폭군이 아니었다. 때로는 무자비한 탄압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단두대에 보낸 인물의 수는 역대 왕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지만 그는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아무리 하급 신하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반드시 모자를 들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왕을 증오하는 적조차도 그의 매력과 처세술에는 혀를 내둘렀다. 그는 사람들을 권력이 아닌 매력과 예술로 제압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매일같이 블록버스터급 미니 시리즈를 찍는 데는 적잖은 돈이 든다. 그것이 라이브 쇼일 때는 예산이 더 커진다. 무대 위에서는 늘 승자였지만 정작 그 무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홍보를 위해 외국과 벌인 전쟁에서 루이 14세는 패전을 거듭했다. 주인공 본인의 육체도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하루 5끼의 식사와 4번의 간식을 소화하는 대식가였지만 결국 그로 인해 치아는 모두가 썩어버리고 입 천장에는 구멍이 났으며 소화기관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40대 후반 이후 그는
죽과 같은 유동식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70살을 훌쩍 넘긴 그의 생명력은 놀랍기만 하다. 루이 14세 생전에 프랑스의 국력은 이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눈부시고 현란한 매력에 홀려 꺾어진 그래프를 직시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